자, 수업 계획서 설명하겠습니다. 과목명은 이제 물리 광학입니다. 영어로는 이제 피지컬 옵틱스 이렇게 얘기합니다. 조금 크게 할까요? 내 이름은 최은정이고 전화번호는 이렇게 되고 이메일 주소 이렇게 됩니다. 3학점짜리 이론 3시간 실습은 없고 교재는 요거 이렇게 하고 요거 이렇게 인터넷 치면은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요거 제목 치면 나오고 서승엽 학생한테 저 과대표한테 알려줬으니까 요거 구입하면 됩니다. 대학설인 거고요. 치면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나옵니다. 아마 뭐 개정판이 됐으면 저기 이 표지가 바뀌었을 것 같은데 아직은 개정판이 지금 모르겠어요. 이렇게 해서 환경사를 위한 물리광학. 그래서 여기 이제 교재에서 이제 문제가 상당히 많이 있는데 문제를 여러분이 다 이제 풀어봐야 되니까. 그리고 내가 정리해두는 내용 나는 이제 요약해서 딱 해주지만은 여러분이 이제 책을 읽고서 꼼꼼하게 다 살펴보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다음 주부터 여러분이 책을 읽고서 이제 준비해 주면 됩니다. 기타 뭐 이렇게 참고 문헌이 있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이 교과목을 보고 이제 배우고 나서 이제 우리 이제 대학에서는 이제 졸업 역량이라는 거 교과 여러분 이제 졸업할 때 이제 어떠한 그 역량을 이제 지니게 되느냐, 이렇게 역량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런 데 도움이 된다 이렇게 이제 소개하고 있고요. 자, 그럼 물리광학이라는 것은 무엇이고 교과목 소개, 그 다음에 물리광학을 여러분이 배우고 나면은 이제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이렇게 그 다음에 대략적인 수업이 어떻게 되는지 이렇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지금 25분씩 이제 끊어서 이제 하다 보니까 뭐 시간을 내가 잘 맞춰야 돼 가지고 자, 여기 보겠습니다. 우선 교과목 소개부터 좀 보겠습니다. 조금 진하게 하는 게 좋아요. 자, 빛은 입자성, 파동성이라는 이중성을 갖고 있는데 물리 여기 이제 빛은 입자성, 파동성이라는 이중성을 갖고 있습니다. 이제 배우게 될 거예요. 입자성, 파동성 이런 것들은 입자가 뭔지, 파동인지 뭔지 이제 알아야 될 거고. 자, 물리 광학 여기다 이제 이렇게 표시해 보도록 해볼게요. 입자성, 파동성. 물리광학은 빛의 현상을 파동의 관점에서. 자, 물리광학이라는 거는 뭐냐면은 물리광학이라는 거는 빛의 파동적 관점이라고 했습니다. 다른 학문이고, 자, 빛에는 입자성이 있고 파동성이 있어요. 이 두 개를 합쳐서 둘 다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이중성이라고 부릅니다. 빛은 그 중에서 파동성, 파동적인 관점에서 이제 다룰 때 우리가 물리광학이다. 그래서 이 파동적인 관점에서 다루는 학문인데, 이제 우리가 배우는 물리광학 본 교과목에서는 이제 간섭이라든가 회절이라든가 분산이라든가 평광이라든가 이런 걸 갖다 이제 배운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들이
안경공학 분야에서 이제 왜 필요한지, 어떻게 적용되는지, 이걸 갖다 이제 알아보자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간섭이라는 걸 이해하면은 여러분 뭘 할 수 있냐면 안경 렌즈 코팅에 대해서 이제 알게 돼요. 그래서 코팅을 하는 방법하고 왜 코팅을 하는지, 우리가 그 안경 렌즈를 보면 이제 코팅을 다 하고 있는데 왜 코팅을 하고 어떻게 코팅을 하는지 알 수가 있어요. 이걸 하려면은 간섭이라는 걸 배워야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물리광학을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이. 자, 그 다음에 회절이라는 걸 배워요. 그러면 여러분이 시력표가 있어요. 뭐 스넬렌 시력표, 한천석 시력표 있는데 그 시력표들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제작 원리를 갖다가 알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우리 눈이 1.0이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보통 뭐 좋은 사람이 1.5까지 나오기로 하죠. 근데 매 같은 경우는 2.0, 2.5가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매는 그렇게 시력이 좋은데 왜 사람은 시력이 나쁘냐? 그 이유가 뭘까? 그 시력의 한계. 우리 시력의 한계는 2.0이죠. 2.0 넘어간 사람 없다고 그런 것 같은데 대부분 1.0. 근데 매 같은 경우는 평균이 2.0이에요. 그러니까 뭐 3.0이 될 수도 있고 그런 시력의 한계. 시력표가 어떻게 해서 제작이 됐는지 원리 그걸 갖다가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회사를 배우면은 그 다음에 이제 분산이라는 걸 갖다 이제 배우게 돼요. 여러분이 그러면 다양한 소재, 안경 렌즈 소재, 그 다음에 색수차 이런 것들을 갖다가 여러분이 이해하게 되고 그래서 색수차가 안 일어나도록 해야 되고 이런 소재가 이제 되겠죠. 그러면 렌즈로서의 소재들이 다양하게 많은데 그 소재들이 어떻게 하면 분산되지 않는 게 좋아요. 이게 우리 같은 경우는 안경 렌즈 같은 경우는 그런 것들을 이해할 수 있고 편광이라는 걸 이제 이해하게 되면 여러분은 기능성 렌즈, 편광 렌즈라는 거 제조 원리나 이런 관련 기술을 다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읽어봤는데 여러분 이제 처음 접하는 것들이니까 내가 한 말을 갖다가 듣고 나서 이제 잘 이해가 이제 안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이제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이제 물리광학이라는 거를 이제 하게 됩니다. 물리광학이라는 걸. 그러면 물리광학이라는 걸 하는데 광학이라는 걸 먼저 알아야 돼요. 물리광학을 하기 전에 광학이라는 걸 알아야 되고 광학을 하기 전에 우리는 물리학이라는 걸 좀 알아야 되겠어요. 1학년 때 여러분이 이제 그 여러분 물리학 배웠던가요? 광학 기능 배웠던가? 물리학 배웠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물리학을 갖다가 여러분이 이제 배웠는데 물리학에서는 무엇을 갖다 이제 주로 이제 그 배우냐 하면은 그 물리학을 여러 분야로 이렇게 나누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 분야로 나누는 한번 보면은 역학이라는 분야가 있어요. 역학이라는 분야. 그 다음에 뭐 연력학이라는 분야. 그 다음에 이제 전자기학이라는 분야. 그 다음에 뭐 광학이라는 분야. 뭐 이렇게 쭉쭉 나가요. 그 다음에 또 뭐 원자물리학 뭐 이런 식으로 핵물리학 이렇게 이제 다녔는데 여기까지만 하고 점점점점 역학이라는 거는 이제 물체의 운동하고 이제 관련된 거예요. 물체의 운동 또는 우리가 꼭 운동하지 않다 하더라도 건축물 같은 거를 이제 그 세울 때 건축물 같은 거나 다리 같은 거는 이제 움직이지 않고 있는 물체들이죠. 그런 물체들도 다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역학을 갖다가 주로 다루는 그런 적용되는 분야 기계공학 자동차 만들 때 쓰죠. 항공 우주 다 쓰죠. 토목 건축
건축 이런 데서는 물리학의 여러 분야 중에서 역학을 거의 뭐 90% 그렇게 배워요.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연력학은 주로 뭐냐면 우리가 에어컨이다 또는 자동차 만드는 것도 연력학을 갖다가 이용 기술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 기계공학 쪽에서 연력학을 많이 또 배웁니다. 그래서 전 연력학기를 갖다가 우리가 몰랐더라면은 자동차도 만들 수도 없었고, 그 다음에 뭐 그 비행기도 만들 수도 없었고, 에어컨도 없었고 그랬을 겁니다. 굉장히 그 유효한 학문이 되겠죠. 그 다음에 전자기학, 요거는 전기하고 이 작이라는 것 이제 두 개를 섞어 가지고서 이렇게 전자기학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주로 다루는 데가 많이 다루죠. 전기 또는 전자공학, 제어공학 뭐 그런 데서 많이 다루게 돼요. 이런 것들이 없었더라면은 우리는 뭡니까? 스마트폰도 없었고 공장 자동화도 없었고 굉장히 유용한 학문 분야가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광학. 요거는 빛을 다루는 학문이에요. 빛. 우리가 이제 중점적으로 다룰 학문이 바로 이 광학이라는 학문입니다. 그래서 광학이라는 거는 빛을 다루는 학문이에요. 빛. 그래서 이 빛을 다루는 학문이다. 학문인데 특히 우리는 여러분들은 뭐 어떤 분야를 많이 할 거냐면은 현상들, 빛과 관련된 현상이 있어요. 학문이고 이 빛과 관련된 현상이 있는데 그런 현상들에 조금 얘기해보면 반사라는 것이 있고 굴절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간섭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회절이라는 현상이 있고 그 다음에 편광이라는 현상이 있고 이렇게 여러 가지 현상들이 있어요. 편광 이런 현상들을 여러분이 이제 배우게 되어서 광학은 빛을 다루는 학문이고 빛을 다루는데 그 중에서 빛과 관련된 현상 중에서 반사, 굴절, 간섭, 회절, 편광 주로 이 5가지를 이제 여러분이 이제 다루게 된다 이겁니다. 근데 반사하고 굴절, 간섭, 회절, 편광 이렇게 났는데 빛은 성질이 있어요. 이 빛과 관련된 빛을 다루는 학문인데 이 빛이라는 거는 몇 가지 특징이 있어요. 쌀알갱이 같은 입자의 성질을 갖기도 하고 그 다음에 물결이 치는 우리가 파동과 같은 현상 출렁출렁거리는 거 보이죠? 파도가 칠 때 출렁출렁거리잖아요. 출렁출렁 야구공 던지면은 야구공이 날아가죠. 쌀알갱이 던져 모래알 던져 날아가고 이렇게 이런 성질을 갖고 있는데 추가로 부가적으로 이제 이렇게 이제 빛은 이렇게 입자적인 성질도 있고 파동적인 성질도 있어요. 그래서 두 개를 다 이제 다루게 되는데 이걸 또 하려면 우리가 입자가 뭔지 파동이 뭔지 그걸 좀 구분해야 돼요. 입자하고 파동을 갖다 구분해야지만이 여러분이 조금 더 이해도가 이제 높아질 겁니다. 자, 입자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그냥 덩어리라고 쌀알갱이 같은 덩어리라고 생각하면 되고 이렇게 표시해줘요. 파동은 출렁이는 거죠. 우리가 출렁출렁 진동 출렁출렁이 퍼져나가는 현상 출렁임이 퍼져나가는 현상이 파동이에요. 자, 요 두 개를 갖다가 다루는데 우리가 이제 아기가 태어났어요. 아기가 그러면 옛날 그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뭐가 제일 궁금했냐면 얘가 남자인지 여자인지 이게 제일 궁금했겠죠. 옛날 사람들은 요즘도 이제 그런가 본데 남자아이냐 여자아이냐 이걸 제일 궁금해하고 그 다음에 남자인지 여자인지 그게 확인되면은 확인한 다음에 손가락에 제대로 달렸는지
그 다음에 어떤 그 발가락이 제대로 잘렸는지, 눈은 제대로 뜨는지, 그러면 울음소리는 또 잘 나는지, 또 혈액형도 보겠죠. 혈액형도 보고 이런 것들을 갖다가 다 이제 조사를 하게 돼요. 자, 마찬가지입니다. 물리학이라는 학문에서도 어떤 새로운 것이 이게 딱 나타나요. 그러면 그 새로운 것이 입자냐, 파동이냐, 그걸 확인합니다. 여기 남자하고 여자가 있으면은 남자하고 여자는 완전히 별개죠. 남자인 동시에 여자도 되고 여자인 동시에 남자도 될 수 있고 그런 건 없어요. 마찬가지로 이 이제 물리학에서도 얘가 입자면 입자고 파동은 파동이지 입자이면서 파동이고 파동이면서 입자이고 이게 남자고 이게 여자고 마치 그런 거 같은 그 느낌이 하고 똑같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한번 구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입자 주위에다가 우리가 쌀알갱이라고 생각해요. 그냥 쌀알갱이 주위에다가 이렇게 테두리를 한번 쳐봐요. 이렇게 파동 주위에도 테두리를 치겠습니다. 이렇게. 자, 요거는 책상 위에 있는 쌀알갱이, 요거는 호수 위에 돌을 퐁당 떨어뜨려요. 그럼 호수 위에 퐁당 돌을 떨어뜨리면 어떻게 됩니까? 물결이 출렁 한번 치죠. 이렇게 출렁 이렇게 칩니다. 출렁 치게 돼요. 자, 시간이 흐릅니다. 그런 다음에 관찰을 합니다. 그러면 어떤 현상을 여러분이 볼 수 있냐면은 얘는 우리가 힘을 주거나 뭐 그러지 않고 가만히 놔두면은 이 입자는 입자 주에 실을 이렇게 둘러친 거예요. 여기는 절대로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이 잔잔한 수면 위에다가 좀 세수대야라고 생각해봐요. 실을 하나 이렇게 올려놨어요. 세수대야가 있고 여기다가 가느다란 실 하나 띄워놔요. 그리고 여기서 손가락을 여러분이 퐁당 하고서 여기 해봐요. 그럼 여기가 출렁거리겠죠. 근데 출렁거리는데 시간이 흘러봐요. 이 출렁거림이 어떻게 되냐면 사방팔방으로 다 퍼져나갑니다. 그래서 이 실을 넘어가 버립니다. 자, 그래서 뭐냐면 차이가 얘는 입자는 가두어 놓게 되면은 어떠한 힘도 작용하지 않는다면 절대로 나가지 못하고 그 안에 머물러 있어요. 파동이라는 거는 힘을 주지 않고도 얘가 시간이 흐르면 퍼져나간다는 거다. 바로 이것이 큰 차이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남자면서 여자, 남자고 여자가 완전히 분리된다 그랬어요. 남자면서 여자가 될 수도 없고 여자면서 남자가 될 수도 없죠. 마찬가지예요. 아니 실을 갖다 테두리를 해놨는데 얘가 가운데 있는 동시에 퍼져나갈 수는 없잖아요. 완전히 다른 현상입니다. 이렇게 가두어 놨을 때 테두리를 해놨을 때 갇혀져 있는 것하고 스스로 빠져나가는 것하고 이게 큰 차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입자, 요걸 파동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입자하고 파동은 완전히 별개의 것이라고 여러분이 생각하면 됩니다. 남자하고 여자와 같이.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마치 아기가 태어나면 남자냐 여자냐 구분하듯이 물리학에서도 어떤 무엇인가를 갖다 새로운 게 나타났어요. 그럼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얘가 입자냐 파동이냐 이걸 얼른 찾아냅니다. 방법은 뭐예요? 가두어 두면 돼요. 가두어 둬서 얘가 빠져나가는지 그대로 있는지 확인하면은 입자구나 파동이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한 가지 또 보면은 두 개의 입자가 있습니다. 이렇게. 두 개, 당구공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당구공 두 개. 자, 당구공을 딱 와서 던졌어요. 두 개를. 그럼 꽝 부딪히겠죠? 부딪혔다가 어떻게 됩니까? 탕 하고 튀겨나갑니다. 이렇게. 자, 당구공이 이렇게 되는 거 못 봤죠? 당구공이 이렇게 서로 부딪혔는데 요런 당구공 두 개가 합쳐져서 이렇게 이런 거는 물방울이 두 방울 합하면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뭐냐면은 그 당구공 두 개를 마주치면 이렇게 되는 거 본 적 없죠? 본 적 없습니다, 여러분이. 자, 그 다음에 자, 이번에는 파동을 한번 생각해 봐요.
자, 여기서 어떻게 했냐면은 파동하나 출렁 보냅니다. 여기에 철수라는 학생이 있고 여기에 영이라는 학생이 있어요. 철수라는 학생이 호수가 있는데 발길이를 파니까 여기서 출렁출렁거리죠. 자, 영이라는 학생이 여기 있는데 발길질을 했어요. 그러면 출렁출렁 거릴 거예요. 그러면 중간에서 만날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요거는 이렇게 표시해 볼까요? 이렇게. 자, 이쪽에서 오는 파동하고 이쪽에서 오는 파동하고 중간에서 만나게 돼요. 이거 똑같이 어떻게 되냐면은 두 개의 당공을 던진 효과가 똑같아요. 근데 얘는 어떻게 되냐면 얘가 만나게 되면은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얘가 이렇게 겹쳐질 수가 있어요. 자, 여기서 하려 그런 말은 뭐냐면은 결국 이겁니다. 여기는 겹쳐질 수 없어요, 절대로. 근데 여기서는 겹침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한 자리에 동시에 있을 수 없다는 뜻이에요. 한 자리에 동시에 있을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겹쳤다가 어떻게 되냐면은 얘는 이쪽으로 갔죠, 좀. 그래서 이 이후에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돼요. 얘는 그대로 가고 얘는 또 이쪽으로 그대로 가요. 그래서 두 개의 파동은 서로 마주와서 겹쳐졌다가 제 갈 길로 간다는 뜻이에요. 겹쳐지게 어떻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얘가 겹쳐진 결과 어떻게 되냐면 얘가 출렁임이 훨씬 더 커지게 돼요. 출렁하고도 커지게 돼요. 두 개의 효과가 동시에 겹쳐지니까 이렇게 파동이라는 것은 겹침 효과가 나타나고 입자에서는 겹침 효과가 절대로 없었죠. 완전히 어떻게 합니까? 두 개는 완전히 별개의 것이에요. 그래서 이 별개의 것이니까 이거부터 이제 어느 쪽에 속하는지 그걸 고르자는 뜻이에요. 자, 빛의 경우를 해봤더니 빛은 다른 건 얘 쌀알갱이 하면 입자, 지진파 하면 어디예요? 지진파, 파동이니까 파동 이렇게 구분할 수가 있어요. 근데 빛은 언제는 입자적인 특성을 갖기도 하고 이런 특성을 갖게 돼요. 근데 언제 또 이런 특성을 갖게 돼요.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배울 텐데 이거가 다른 데서는 나타나지 않는 특이한 현상이었어요. 그래서 입자적인 성질도 있고 파동성질 성질도 있고 두 개를 다 가지고 있네. 그래서 뭐냐면 이중성이라 그래요. 이중성. 이거는 굉장히 획기적인 성질인 겁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뭐 전자도 해보고 뭐 해보니까 다도 이중성을 또 가지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빛은 입자적인 성질도 가지고 있고 파동적인 성질도 가지고 있어. 이상하죠? 언제는 이렇게 언제는 가둬진 성질, 겹치지 않는 성질을 가지고 있는데 언제는 겹쳐질 수도 있고 가둬지지 않을 수도 있고 이런 특성을 갖는 거예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동시에 갖는 건 아니고 이거를 어떨 때는 이런 특성을 어떤 특성은 이런 특성을 따로따로 보여요. 그러니까 어떨 때는 이거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어떨 때는 남자로 보이고 어떨 때는 여자이기도 하고 왔다 갔다 그렇지만 남자인 동시에 여자인 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떨 때는 남자 어떨 때는 여자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성질을 갖는 것처럼 라고 생각하면 돼. 이게 바로 뭐냐면은 입자성이에요. 근데 여기에 또 특이한 성질 중 부가적으로 직진하는 성질이 있게 돼요. 직진하는 성질인데 이거는 입자나 파동과 같은 본질적인 성질은 아니에요. 이게 자 여러분이 이제 배울 거는 뭐냐면은 자 빛을 우리가 보통 나눌 때 지금 이 얘기를 왜 했냐면은 빛을 갖다가 우리는 빛을 크게 세 가지 특성으로 나누게 됩니다. 그래서 입자적인 성질, 파동적인 특성, 그 다음에 직진하는 특성 이렇게 여러분이 크게 세 개로 나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입자하고 파동은 본질적인 성질이고 이 직진하는 성질은 이 성이라고 쓸까요? 직진하고 그런 거는 이제 부가적인 특성이다. 이렇게 이제 여러분이 받아들이면 됩니다. 그러면 요거를 갖다가 이제 설명을 갖다가 이제 해보도록 하죠. 계속해서.